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은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독감 종류와 증상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독감의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형, B형 독감은 모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먹는 약인 타미플루와 혈관 내 주사인 페라미플루가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보험 적용을 받아 비교적 저렴하게 쉽게 복용할 수 있지만 5일간 복용해야 되는 단점과 복용 시 울렁거림 등을 호소할 수 있고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드물게 이상 행동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청, 환시, 몽유병 증상 등을 보여 추락의 위험성이 있어 복용하고 첫 2, 3일은 가족들의 주의 깊은 보호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학계의 보고는 상반되는데요. 약 자체의 부작용일 수 있다는 쪽과 독감 바이러스 자체가 뇌를 침범해 전두엽에 영향을 미쳐 이상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또한 발열 자체로 인해서 이상행동이 생길 수 있다는 학설 등 다양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겨울 타미플루가 아닌 페라미플루 주사제를 맞은 후 첫째 날 밤에 10대 청소년이 뛰어내려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페라미플루는 실제 타미플루와 같은 성분으로 정맥 주사를 통해 주입하게 됩니다. 대개는 주사를 맞은 후 하루 이틀이면 열과 몸살이 가라앉고 증상이 호전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며 주사제 이후에도 3, 4일간 고열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치료제 모두 빠른 반응을 보이며 원칙적으로는 독감은 제4형 전염병으로 5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지만 치료제에 잘 반응해서 열이 떨어지고 난 후 해열제 복용 없이 24시간 이상 열이 나지 않는다면 격리를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발 연령이 10대를 포함하여 소아 및 영아, 20대 초반의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집단 생활로 유행을 지속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가격리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물 치료는 위에 항바이러스제뿐만 아니라 증상에 따라 진통소염제, 기침약, 콧물약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충분히 식사를 잘 한다면 영양수액제 등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위에 말씀드린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치료가 필요하지만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 임산부, 5세 미만의 영아,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등은 48시간 이후라도 반드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독감의 경과 및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바이러스 및 다른 대증 약물 치료를 통해 합병증 없이 5일 내지 7일이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 급성 부비동염 즉 급성 축농증, 2차 감염에 의한 급성 편도염, 이관을 통한 감염으로 급성 중이염 등이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약물 치료와 더불어 귀, 코, 목에 대한 소독과 드레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내원해서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비교적 심각한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만성질환자 및 고령, 면역 저하자들에게서 합병증은 많이 발생합니다. 임산부나 2세 미만의 영아에서는 합병증이 좀 많은 편이고 가장 많고 심각한 합병증은 폐렴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에 의한 폐렴도 가능하고 2차적으로 세균 감염에 의한 폐렴도 생기게 됩니다. 이 밖에도 심근염이나 뇌염과 같은 합병증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합병증은 충분한 항바이러스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신 상태가 나쁘며 소아의 경우 급격히 가라앉고 활동량이 떨어지며 식욕이 없어지면 비록 열이 나지 않더라도 합병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독감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감의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그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감 바이러스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백신 회사는 여기에 맞는 백신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위험군, 소아,
및 노인층, 만성질환자, 면역 저하 등은 물론이거니와 집단 생활을 하는 청소년 및 정상 모든 성인들도 매년 늦가을에서 초겨울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독감에 한번 걸렸으니 안 맞아도 되냐고 묻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형 독감도 두 종류가 있고 또 B형 독감도 있기 때문에 독감에 걸린 이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회복을 마치고 2-3주 후에는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올겨울 두 가지 종류의 A형 독감에 모두 걸린 환자들이 제법 있고 특히 A형 독감 이후 안심하고 지내다가 B형 독감에 걸리는 경우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도 계절성 질환으로 매년 가을에 1회 접종하게 되기 때문에 동시에 독감 예방접종도 매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과 더불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보온에 신경 쓰며 피곤함과 스트레스 관리는 다른 감염병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었지만 공식적으로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된 지금 호흡기 전염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본인 컨디션에 따라 마스크 착용은 유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